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시면서 늘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하다고 살고 계신가요? 때때로 불행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과 불행의 중간에서 갈등도 느끼고 또 요망을 하면서 바라는 시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행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어쩌면 적어도 일부러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최근에 와서의 세대들은 전과 분위기가 달라서 성공에는 관심이 있는 듯하게 보여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는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죠. 행복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만나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 것만은 확실한 듯 싶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행복이 아주 찾기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쉽게 행복을 얻으려 했고 남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천사들은 더 이상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인간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주 깊은 바다에 숨겨놓으면 어떨까? 아니야, 깊은 바닷속이라도 들어가서 찾아낼걸? 아주 높은 산에 숨겨놓자.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산에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도 천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놓는 거야.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거야. 천사들의 예상대로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힘들게 찾으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나와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일 수 있겠죠. 열린 이야기가 전해드리는, 권해드리는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깨기 위해서 행복해 줄 수 있는, 행복을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조건들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그러한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시고요. 또 다소 좀 불합리하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나한테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행복감의 시발점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은 행복한 관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내 마인드, 정신을 좀 개조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불행히도 부정적인 경험은 기억을 하지만 긍정적인 경험은 쉽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소소한 일도 기억할 만한 경험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고 작고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고서 일기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문자 서비스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도 적거나 짧은 비디오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예전에 해볼 수 없었던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겠죠. 눈이 부시도록 햇살 가득한 날을 즐기고 친구가 해준 칭찬을 아주 달갑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웃고 또 웃기는 일이 있으면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깡총깡총 뛰어도 보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한 순간들을 쉽사리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과 좋은 일들이 있었던 일들은 부정과 슬펐었던 일보다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데 그것을 쉽게 잊혀지지 않게 담아두는 연습, 마음을 표현하고
문자를 표현하고 이메일이나 손편지로써 내 영상이나 내 마음을 담아두고 스마트폰을 좀 더 활용해 보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떠시겠습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옛말에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는 얘기도 있죠. 따라서 모든 경험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찾아본다면 본인의 전반적인 행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에 건강에도 좋고 면역체계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명은 하지 말고 뼈아픈 경험과 문제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보고 도전이나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행복을 포기하기 쉬운 일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특정 상황이나 경험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장애물도 미래나 내일의 미래에 큰 귀감이 되는 경험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밑거름의 원초적인 부분으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긍정에 대한 재조명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찾는다면 그 긍정적인 부분을 내가 좀 더 크게 확대하고 큰 장점으로 나의 행복의 우선순위로 만들어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관을 길러보는 방법입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을 가진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1970년대에 몇몇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따라가 봐서 로또 복권이 당첨된 뒤에 1년이 된 뒤에 찾아가서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행복해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많다라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 왜 더 불행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가진 것이 많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순식간에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게도 잃은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생활에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을 못해. 내일은 수학시험을 근데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망치고 말 거야. 그냥 어차피 망칠 거 TV나 보면서 게임이나 하거나 내가 그냥 SNS나 너튜브나 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내 수학 실력이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더라도 결국은 나아지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겠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나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단정지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보겠어. 그리고 공부를 한번 해 보겠어. 내 시험의 결과는 그 이후의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앞선 사람보다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상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나의 또 다른 기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 감사하는 마음이 유익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땡스풀 하는 마음, 항상 조이풀 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 걱정과 우울증이 줄어들고 좀 더 관계가 친밀하게 되고 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행복감 역시 높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감사함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알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도 항상 긍정적이고 이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 때문에 나의 행복감과 나의 기쁨은 더 배가가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모습을 최고로 시각화한다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습을 최고의 레벨로 올려놓고 그것을 보는 관점. 미래에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그러한 습관. 성공할 모습이 어떠할지,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떠할지 상상해보는 느낌. 예를 들면 내 자신의 꿈이 뮤지션이 되는 꿈을 꾼다면
뮤지션이 된 다음에 성공한 모습의 그림을 그려보는 모습.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저 갖고 싶었고 그저 사고 싶었던 내가 드림으로 생각하던 차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싶었었던 모습의 집을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들어가서 살림과 또 내가 필요로 하는 식기, 그 외의 제품들을 들여놓지 않아도 그저 바라만 봐도 행복감에 갖는 것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의 기분과 모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감은 최고로 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미리 그림을 그려서 시각화하는 방법, 그 방법은 가장 행복한 경지에 오를 수 있는 하나의 단계라고들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가져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내 자신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법.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던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걸어서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과정에 나의 발걸음마저도 멋지고 행복하게 느끼는 나의 연민, 내 스스로가 정신적으로나 행복감이나 불행한 감정이 있을 때에는 내 스스로 연민과 자기애를 가져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불행보다는 그래, 이만큼 한 것은 대견하게 잘했어. 너니까 이 정도 한 거야. 그래, 너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설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들 합니다. 다소 제안을 드린 부분들이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게 하나의 종합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 보면 불행이 앞서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행복감은 저조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라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다면 좀 더 불행보다는 행복감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의 시간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불행이 다소 행복보다는 많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변의 사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건강한 모습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복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행복이 더 많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열린 이야기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서 여러분들과 곁에 있는 시간이 함께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